호구 미디어. 2016년 3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편의적 브리핑의 책임 프로듀서 김사름 인사드립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현재 기상청은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는 오지를 않더군요. 기상청이 날씨를 못 맞추는 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심지어 전설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기상청 자체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날 비가 왔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봄비를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요. 제가 조금 잊고 있었던, 지속적으로 제가 광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김은석 선생님의 앨범 땡큐라는 앨범에 땡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땡큐라는 곡이 현재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찐따 라디오에서 엔딩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있고요. 노래가 상당히 드라이브 할 때나 기분을 풀어주는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재즈 곡이긴 한데 그렇게 난해하지 않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김은석 선생님께서 재즈 건반 주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재즈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호구미디어 이메일 호구401 HOGU401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뉴스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못생기면 가입 불가, 외모 지상주의 부추기는 앱 이용해 보니 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얻으셨을 텐데요. 20, 30대를 중심으로 소셜 데이팅 어플인 아만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 줄임말, 그러니까 아만다라는 어플이 유행인데요. 이제 현재 이 아만다라는 어플은 가입자 수 10만 명, 하루 평균 1,500명이 만나는 어플로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데요. 이 어플이 유명해진 이유는 외모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신규 회원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그 사진을 올려서 기존 회원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5점 만점 중에 3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학점으로 따지면 거의 B에서 C뿔 정도라고는 할까요? 예,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조선일보의 기자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상 정보 입력하고 사진을 올리는데 이제 프로필 사진은 6장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이제 사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30명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신 이상민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가입에 성공한 회원들에게는 높은 문턱을 넘었다는 자부심을 주지만 외모 심사에서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서평을 좀 달고 싶은데 다음 뉴스랑 좀 엮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청테이프로 묶고 술 뿌리기, 또다시 대학 똥군기 논란이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26일 날 부산의 모 대학 대나무숲, 그러니까 이 대나무숲이라는 게 익명 게시판인데요. 거기에 신입생 형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몸이 감긴 상태로 막걸리 세례를 받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막걸리에는
더러운 물질들, 뭐 가래, 뭐 양말, 뭐 일단 여러 가지 좀 혐오스러운 물질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일자 학생회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했고 해명을 했는데, 행사의 취지가 절대 신입생 군기를 잡는 취지가 아니었으며 참석 또한 강제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한 학회의 창설 기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액땜이라는 명목하에 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판단을 좀 유보를 했었는데요. 아까 아만다에서도 얘기했듯이 외모 심사에서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양극화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액땜을 한 거네요. 액땜을 한 거고, 뭐 이 네티즌들의 그 사진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부산 D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은 막걸리를 뿌리고 액땜을 하면 아만다에 가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원 기사고요. 5,000원짜리 휴게소 라면 알고 보니 500원짜리로 끓여 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덕용이라는 저가 라면을 모두 파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휴게소에서 덕용 라면을 쓰기 때문에 이 기사를 냈다고 하네요. 그 덕용 라면이라는 게 라면 4사, 유명한 빅4죠.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팔도에서 모두 제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조사 측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건데요. 원가 절감 사유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낱개 포장이 아니고요. 왜냐면 자체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일반 마트에서 이제 봉지 낱개로 따로따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스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용기에 담아가지고 나오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박스 포장돼서 그냥 툭 나옵니다. 그리고 건더기, 분말 스프 안에 있는 내용물도 사실 저렴하게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업체 쪽 관계자는 요즘은 휴게소 음식이 고급화되고 있어서 일반 라면을 끓여준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잠시 학업에 몸담았던 곳에 라면을 살펴보면 저 덕용라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곳의 라면 가격은 1,500원에서 2,000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5,000원은 조금 너무한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고요. 제목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선거 문자 스팸 신고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4.13 총선이 다가옵니다. 관련해서 해당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거법 규정에 관련해서 예비 후보자랑 후보자 이외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서 2명 이상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자, 여기서 자동 동보통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것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명을 초과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문자 발송 횟수가 5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씩 끊어서 보내는 꼼수를 열심히 부리시고 계시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중요한 건 이제 문자 안에는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 그리고 발신 번호, 수신 거부 방법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문자 이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 전송 같은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후보자들이 지역 구민의 소스를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나?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 해당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헌납을 하게 되거나 뭐 후보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전화를 확보를 하게 되거나 혹은 제가 그냥 추측을 해봐갔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여기 기사에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그 해킹된 전화번호를 사기도 한답니다. 세상에.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고 수신 거부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 거부를 했는데도 만약에 다시 문자가 올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의 5 위반으로 해당 사항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인터넷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국번 없이 1390 번호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전화를 하셔서 해당 출처를 밝히지 못할 시에 불법입니다. 어떻게 보았는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 위반입니다. 자, 그 수집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뉴스에도 언급됐다시피 그 지역구의 주차장에 가보면 그 번호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된 차의 번호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또한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인데요. 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의 이용에 저촉되는 행위인 거죠.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그 자동차에 번호를 붙이는 것을 그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관련해서 이런 상품도 나왔습니다. 제 제조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시때때로 그 일회성 번호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걸면 해당 폰의 주인에게 전화가 가는 거죠. 역시 개인적인 그런 권리의 수호는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타임즈의 보도고요. 제목은 한국을 뭘로 보고 폭스바겐 이중적인 보상 정책이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는 아니군요. 폭스바겐이 그 디젤 게이트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소비자에게 $1,000 상당의 상품권 카드를 제공하고 3년 무상 수리를 연장해 주겠다라고 했고, 딜러 측에는 매월 수만 달러의 보상금과 신차 공급량의 상향을 보장했습니다. 참 좋아 보여요. 우리나라도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단계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애초에 자국 기업도 해당 건에 대해서 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마당이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권리를 지키는 거 셀프입니다. 셀프로 하셔야 돼요. 셀프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기사고요. 잔혹한 19금 민방위 교육 제목입니다. 제목이 너무 섹시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8일 송파구청에서 열린 민방위 훈련에서 교통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던 중에 그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1, 2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게 너무 잔인하고 모자이크 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비군이 아니군요. 좀 더 지긋하신 분들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 민방위 참가자들이 구청 측에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송파구에서는 현재 18일부터 해당 교육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A경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교통교육안전소장으로 근무를 했고,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교통사고 영상을 활용해서 그 내부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잔인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일전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침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내와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를 맞는 모습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옷깃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그 잔인한 모습을 자극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 비즈의 기사고요. 삼성, 애플 싸우면서 닮아간다 라는 기사입니다. 애플과 삼성과의 관계는 현재 특허 분쟁을 벌이는 사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회사가 최근에 서로를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살펴보면 현재 기술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초창기 애플폰이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그 터치나 디스플레이가 정말 예술이었는데 요새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건데요. 각자의 회사가 그 타사의 정책을 따라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핸드폰인 아이폰 SE를 출시를 했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의하면 내년쯤에 화면의 양옆을 구부린 엣지 아이폰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사의 갤럭시 엣지 시리즈를 베낀 거라고 볼 수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애플의 마케팅 전략을 아주 공격적으로 수입을 해서 그 애플을 패러디한 갤럭시 클럽 판매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갤럭시 클럽이라는 게 뭐냐? 애플처럼 2년 할부로 구입을 한 것을 1년만 쓰고 반납을 하면서 남은 1년의 할부금, 그러니까 2년을 끊었으니까 1년 까지고 반년만 써라. 그리고 1년 지나면 새 폰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거죠. 사실상 이제 두 회사가 닮아가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였습니다. 애플이 5.5인치 아이폰 플러스를 출시한 것부터 이랑 경이 비슷해졌는데요. 이제 5.5인치면 갤럭시 노트 사이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삼성 측은 일체형 스마트폰으로 응수를 하게 되죠. 예. 사실은 분리식이 더 좋은데요,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신규 수요의 창출보다는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양대 경영학 홍성태 교수는 서로 상대를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는 각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가격 경쟁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를 두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먹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편의적 브리핑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점 줍쇼. 댓글 좀 줍쇼. 여러분의 다운로드와 구독하기가 저희 호구미디어를 먹여 살립니다.